이제 삼각함수에 들어갑니다. 이제 중학교 때 했던 삼각비, 중3 때 삼각비를 여러분 했었었는데 거기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일반각입니다. 일반각. 여러분이 이제 일반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일반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각에도 대입할 수 있는 공식 같은 거를 일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수열 보게 되면요, 수열 보면 일반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항에는 각 항, n번째 항, 나중에 나오는 것에 들어만 두세요. 나중에 나오는 거 있는데 뭐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건 수열을 어떤 규칙에 따라서 수열이 있으면 이거를 뭐 1, 3, 5, 7 이렇게 가면은 이 수열의 규칙성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규칙성이 존재할 때 n번째 항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공식 같은 거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보통 일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일반각이라는 것은 각을 표시함에 있어서 각이 몇 도인과 관계없이 항상 표시할 수 있는 걸 일반각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각이 뭔지부터 좀 얘기를 해봅시다. 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된 두 개의 반직선이 벌어진 이 두 개의 이 도형 자체를 각이라고 해요. 이 도형, 이것도 도형입니다. 알겠습니까? 점도 도형이고 선부도 도형이고 다 도형이에요. 이 도형 자체를 각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 두 개의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 이 벌어진 정도를 뭐라고 그래? 각의 크기. 그렇지. 크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오겠지만 뭐 여기를 O를 중심으로 여기는 뭐 X 잡고 여기를 Y 잡았을 때 반직선 OX, 반직선 OY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알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이제 물론 각을 여러 개로 그릴 수가 있겠지만 기준을 좀 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을 정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점에서 시작점에서 반듯하게 오른쪽으로 정동쪽으로 끈 이 선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이게 기준이 되는 선이다. 그래서 얘를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얘를 시초선이라고 그 다음에 얘는 움직이잖아. 얘는 고정이에요. 얘가 고정이고 그럼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반직선이 있으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동경, 도쿄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요. 동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동경이고 이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이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의 크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양의 방향이라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음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시계 방향이 양이 아니에요. 시계 방향이 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갔어. 그럼 여기가 45도면 이거는 플러스 45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 크기가 30도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됐니? 오케이. 이게 바로 시초선과 동경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각은 0도부터 360도까지만 알고 있었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가 시계바늘을 돌린다 생각하면은 여기를 시침은 고정이 되는데 시침은 고정이 되는데 분침을 막 이렇게 돌렸어요. 몇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분침을 놨다 이거야. 그러면은 요거는 실제로 돈 각도는 360도를 넘어갔지. 네. 이 360도 넘어간 것도 우리가 각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라고 하냐면 잘 보세요. 이 실제로 이 동경과 이 각의 크기를 세타, 번데기처럼 그리고 세타라고 했어요. 세타. 알겠습니까? 세타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각은 여기가 x고 o고 y라고 했을 때 이 각 x, o, y는 세타긴 한데 360도 한 바퀴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니까 이렇게 씁니다. 360도를 몇 바퀴간 돌았어. 몇 바퀴간 돌고 나서 플러스 세타만큼 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n은
정수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얘는요 가급적이면 양수로 표시해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 수도 있겠죠. 돌고 나서 얼마큼 더 갔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퀴수의 관계없이 무조건 n으로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1100도가 있어요. 1100도는 360도 몇 번 돌았어요? 3번 돌았죠. 그럼 이거는 360도씩 몇 번 돌았어요? 3번 돌고 나서 얼마큼 더 돌았어? 20도만큼 더 돌았죠. 그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몇 바퀴가 돌아도 무조건 바퀴수는 n으로 쓰게 됩니다. 어떻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0도 이렇게 써줍니다. 몇 바퀴인지 알아도 무조건 n으로 써줍니다. 일반각은. 그럼 봅시다. 마이너스 600도예요. 뭐 700도, 800도로 볼까? 마이너스 800도는 잘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마이너스 800도라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 여기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얼마큼 더 갔어? 80도만큼 더 간 거지. 어느 방향에서? 네. 마이너스 80도만큼 더 간 거죠. 네. 그래 안 그래? 얘는 이게 360도씩 몇 바퀴 마이너스 2바퀴씩 돌고 마이너스 80도만큼 더 간 건데 얘는 뭘로 표시해 주라 했어? 양수로 표시하라 했지. 네. 그럼 양수는 실제로 이 각은 요렇게 좀 몇 도라는 거야? 280. 280도라는 얘기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80도로 표현해주라. 마이너스 80도가 아니라 물론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양수로 표현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거기서 보통 그래서 그렇게 줘요. 뭐라고 주냐면 89번 보면은 그 확인 1번에 알파는 0도보다 크거나 같고 360도가 작거나 작다라고 이렇게 줍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양수로 표시를 해라 라는 의미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음수로 했을 때 어디만큼 오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양수 0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어려운 거 아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4분면의 각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할 게 많아요. 사분면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좌표평면에다 각을 나타냈을 때 여기가 1사분면이죠? 네. 여기가 2사분면이죠? 네. 여기가 3사분면이고 4사분면이에요. 이때 0도고 0도 이제 360도일 거 아니야? 네.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180도고 여기가 270도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세타가 0도보다 크고 90도가 작으면 몇 사분면 각이야? 1사분면이 각이고 세타가 90도보다 크고 180도 작으면 2사분면이고 똑같이 180도가 크고 270도가 작으면 3사분면이고 그 다음에 270도가 크고 360도가 작으면 4사분면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쉽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동경의 위치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이런 거 한번 가볼게요. 문제 한번 가볼게요. 91쪽을 보게 되면 문제가 이게 나왔습니다. 세타가 2사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세타가 2사분면이니까 이렇게 써야겠지. 근데 이게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즉, 뭔 말이냐면 이 세타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부터 어떻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요렇게 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 그럼 여기에서 3분의 세타니까 3으로 나눠줘. 3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그 다음에 3분의 세타는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 요거 쓰겠죠? 네. 여기서 n이 0일 때부터 차례대로 대입을 합니다. 다 봐야 되니까. n이 1이면 어떻게 됩니까? n이 0이면 30도,
3분의 세타 60도니까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1이면 150도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180도니까 몇 사분면이야? 2사가 되겠죠. 180도 작으니까. 그럼 n이 2면 270도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300도야? 이거 몇 사분면이야? 4사가 되지. n이 3이면 360도니까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계속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3분의 세타는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n 값 따라서 2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4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다. 다 적는 거, 3개 다 적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푸는 방법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동력의 위치 관계인데요. 두 동력의 위치 관계는 기본적으로 5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입니다. 즉 뭔 말이냐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되면 여기가 A 알파도 되고 베타도 되는 겁니다. 두 동력 알파 베타가 둘 다 같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알파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베타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몰라.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알파가 예를 들어서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세타고 그럼 베타 동경은 똑같으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가 되겠지. 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n 마이너스 n 딱 끝나버리겠죠. 다 했어요. 그래서 360도에 딱 끝나버리기 때문에 얘는 남는 게 뺐을 때 남는 게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야. 즉 두 동경이 일치하면 여기 좀 중요한데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이때는 한 각에서 다른 각을 뺐을 때 이게 360도 곱하기 n의 형태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 끝나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일직선인데 방향은 반대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원점 대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예요. 그러면 알파는 몇 바퀴 돌아서 여기서 요만큼 갔죠. 베타는 요만큼 갔죠. 그럼 여기서 알파에서 베타 빼면 어떻게 돼? 180도 몇 바퀴 수는 남고 180도만큼이 빼면 이만큼 여기에서 이만큼을 빼면 180도만큼이 남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 일직선의 방향이 안 되면 큰 각에서 작은 걸 뺐을 때 이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의 형태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어려워? 안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힘든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보시면 되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 X축 대칭이에요. X축 대칭이면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이게 여기에서 요만큼 알파고 여기서 이만큼 베타잖아. 근데 이게 대칭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얘랑 가격이 같아 달라. 그럼 베타가 더 나온 만큼 알파가 더 가지고 뭐가 한 바퀴가 딱 맞아 떨어지겠지. 더 가면 여기서는 알파만큼 가고 베타에 남은 것만큼 더 가지고 딱 한 바퀴 맞아 떨어질 거 아니야. 그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도 곱하기 n 딱 바퀴수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어려워? 괜찮지? 은찬아 뭐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Y축 대칭이에요. 그럼 이제는 이 정도는 딱 여러분이 딱 색색 볼 줄 알아야 돼. Y축 대칭이면 요렇게가 알파고 요렇게가 발음 대칭이 안 되네. 요렇게가 베타일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알파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베타지. 어떻게 될까? 더했을 때 뺐을 때? 더했을 때
이만큼 여기서 더 가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180도로 맞아 떨어지겠지. 네. 이때는 더했을 때 어떻게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360도 곱하기 n 하고 180도만큼이 되더라라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좀 비슷비슷하게 빼고 더하고 또 비슷비슷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려서 좌표를 떠올려서 상황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마지막은 뭐냐면요. 5번 y는 x직선 치면 이게 y는 x직선이죠. 네. 알파가 여기에 있고 여기가 베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알파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베타입니다. 어떻게 될까? 여기 가격 크기랑 여기 가격 크기랑 똑같겠지? 그럼 베타가 채워줄 수 있잖아. 얼마 90도를 채워줄 수 있잖아. 이때는 어떻게 돼? 두 각을 더했을 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의 형태가 나오더라라고 합니다. 이 5가지 형태를 여러분이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어려운 건 아니다. 근데 이게 왜 못 푸냐? 왜 못 푸냐? 왜 못 풀어? 외울라니까. 왜 못 풀어? 외우려니까? 외우려고나 하면 다행이야. 왜 못 풀어? 안 보니까 그들이 오늘 집에 가서 봐야 되는데 안 보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못 푸는 거야. 이게 얼마나 쉬워 솔직히 말해서. 문제로 가볼까? 문제도 쉬워요. 문제 한번 가봅시다. 보시면요. 문제를 내가 좀 바꿔볼까요? 그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보세요. 지울게요. 기억을 해보세요 한번. 세타와 5세타가 5세타를 나타내는 각이 일직선이고 방향이 반대래요. 이때 세타의 크기를 구하는데 세타의 크기가 몇 도부터 몇 도로 되냐면은 270도부터 360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직선이고 방향이 반대로 요렇게 될 건데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하나고 요렇게 하나니까 뺐을 때 180도가 남겠구나라고 되겠지. 네. 그럼 요거는 5세타 빼기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의 형태가 되야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네. 92쪽이 지금 3번 문제예요. 그러면 4세타가 얼마가 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니까 세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세타를 구하니까 세타는 90도 곱하기 n 플러스 얼마입니까? 45도 요렇게 되겠죠.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n이 0이면 세타는 얼마야? 45도. n이 1이면 세타는 얼마야? 135도. n이 2면 세타는 얼마야? 225도. n이 3이면 세타는 얼마야? 315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가 되겠네. 그럼 세타는 315도다. 이렇게 푸는 거야. 어려워? 안 어렵다. 쉽지?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 방금 각의 위치각의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나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5개 중에 뭐가 나와도 푸는 방법은 다 똑같아. 여기 식이 달라질 뿐이지 나중에 나눠서 n에다 0, 1, 2, 3, 4 대입하면 다 똑같으니까 식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쌤 근데 어. 방향이 반대라는 게그 동경은 이거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라는 거죠. 아니? 여기서 이 방향과 이 방향 반대 방향. 그 그래서 방- 일직선이 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호도법입니다. 호도가 더 먹고 싶다. 하하. 하하. 하하하. 웃어. 웃으라고. 하하. 간식 없어. 네. 호도법. 각도의 단위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 한 바퀴를 몇으로 이 한 바퀴를 원의 한 바퀴를 몇으로 나눴어? 360km 나눴죠. 360km 나눠서 그거의 한 칸의 크기를 1도라고 하는 가능성인데 그걸 우리가 이 도를 쓰는 걸 우리가
60분법이랍니다. 60분법. 60을 기준으로 나눠서 만들었다는 게 60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60진법을 쓰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 60진법 쓰는 게? 시계 60초가 지나야 1분이 되고 60분이 지나야 1시간이 되고 그게 60진법이거든요. 왜? 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수를 사용해서 그 다음 단위로 넘어가느냐 하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10진법이죠. 0, 1, 2, 3, 4, 5, 6, 7, 8, 9가 차면 그 다음 단위인 자릿수가 10으로 바뀌잖아요. 오케이? 또 10의 앞자리가 또 1, 2, 3, 4, 5, 6, 7, 8, 9가 바뀌면 그 다음 또 다 바뀌죠. 이걸 10진법이라 해요. 이거 60진법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새롭게 각을 정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다른 각의 각, 우리가 보통 그런 거죠. 무게의 단위도 킬로그램이 있고 파운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준을 좀 바꿔보자라고 한 게 새로 만든 게 호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호도법의 기준은 뭐냐면요. 부채꼴에서 기준이 돼요. 부채꼴을 하나 그렸는데 이때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이때 이 호의 길이가 R이 되게끔 하는 이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반지름의 길이가 호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이 각도가 있을 건데 이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라디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라디안을 단위로 쓰는 각의 재는 방법이 호도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라디안은 보통 생략을 해요. 그래서 각도를 얘기할 때 1 이러면 아 이거는 1라디안이구나. 도가 없으면 이 도가 없으면 아 1라디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 이렇게 했어요. 사인 30도인데 도가 없어. 사인 30, 아 이건 30 라디안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실제로 각이 얼마나 되냐라는 걸 한번 재봅시다. 뭐냐면 우리가 그 뭐냐 원주의 길이 가는 그 공식을 이용할 거면 알겠습니까? 비례식을 이용합시다. 360도일 때는 원주죠. 왜? 360도일 때는 원주니까 2파이 R이 되겠지. 네. 이거는 세타일 때는 얼마야?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네. 이해찬 알고 끄덕끄덕 하는 거냐? 네. 360도면은 원의 둘레고 세타면 R이니까 비례식 성립돼야 될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2파이 R 세타가 360도 R이 되겠지. 우리가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분의 180도가 되더라. 그래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를 우리가 1라디안으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되게 힘들잖아요. 네.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양변에 파이를 곱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라디안 생략한다 했죠? 그래서 흔히 뭐가 되는 거야? 파이가 180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앞으로 도를 안 쓸 겁니다. 물론 문제 따라 나오지도 있겠지만 거의 이제는 이 호도법을 이용해서 각을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썼던 30도, 45도, 60도, 90도가 이거를 호도법으로 바꿨을 때 몇인지를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즉 30도면 어떻게 돼? 6분의 파이. 45도면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60도면 3분의 파이. 90도면 2분의 파이. 이런 거를 내가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파이가 180도 했으니까는 이거는 30도면은 180을 6으로 나눈 거니까 6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착착착착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상하고부터 매우 곤란해져요. 시간을 엄청나게 소모하기 때문에 매우 곤란해요.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달달달 하셔야 돼. 특히 우리가 30도, 40도, 60도, 90도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 네. 뭐 180도는 당연한 거고 210도까지 이거 달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알겠냐고. 이게 호도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시면 뭐냐면요. 이게 있어요.
그러면 파이가 180도에 파이가 원래 얼마예요? 3.14. 그래서 180도는 이걸 상수로 바꾸면 3.1425 이렇게 갑니다. 같은 거예요. 오케이? 나중가면은요 이거를 이용해서요 분명히 이럴 때가 있어요. 나중 가서 얘기할 건데 상관함수 보게 되면 여기 있는 x가 각의 크기거든요. 또 여기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뭐 1, 2, 3 하잖아요. 그거는 파이라고 나오면 3.2 여기다 점을 찍어서 할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야. 우리가 삼각함수 그리게 되면 아까 각이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뭐 여기가 파이 여기가 얼마? 2파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럴 거예요. 뭐 2분의 파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뭐 3 이럴 때 사인 3 이럴 때 있단 말이야. 사인 3이면 3.14가 파이보다 조금 높은 데구나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려졌잖아. 그럼 사인 3이면은 3이면 파이보다 좀 작죠. 그러니까 3이면 요 정도가 될 거라고. 요 정도가 사인 3이겠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그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아예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180도 이코르 뭐야? 파이 이코르 3.14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기억은 해두세요. 그럼 이제 이런 호도법을 이용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방금 똑같은 건데 이제 뭘 쓰는 거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 재활용 해봅시다. 여기가 호의 길이가 L이에요. 호의 길이 L로 놓고 식을 하게 되면 방금 똑같아요. 원에 한 바퀴 돌았을 때는 원주고, 오케이? 세타일 때는 L이 되겠지. 이때는 근데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60분법이 아니라 라디안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360도가 뭘 써야 돼? 360도 몇 파이야? 파이가 몇 도인데? 그럼 360도 몇 파이야? 그렇지, 2파이. 2파이일 때, 2파이 라디안일 때 원주는 2파이 R이고 그럼 세타일 때 어떻게 여기 R이 아니라 뭘 써야 돼? 호의 길이니까 L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2파이 R 세타는 2파이 L이 되니까 어떻게 돼? L은 어떻게 된다? 호의 길이는 R 세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호도법 즉 라디안으로 주어지면 호의 길이 구할 때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얘랑 곱하면 호의 길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워? 안 어렵죠. 오케이? 네. 그럼 부채꼴 넓이죠. 부채꼴의 넓이를 S로 해서 얘 넓이 구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원의 넓이는 원의 중심이 2파이일 때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죠. 네. 그러면 세타일 때는 얼마냐? S다라고 하는 거지. 네. 그러면 똑같이 파이 R 제곱 세타는 2파이 S니까 파이 사라지고 S는 어떻게 돼?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즉 2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각의 크기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넓이가 나온다라는 부채꼴 넓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세타인데 R 세타가 뭐라고 했어요? L이라 했잖아. 즉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1 R L이라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를 몰라도 호의 길이와 반지를 알면은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이해가 돼?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